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7일 새벽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한 일을 종합하면은 그가 말한 대로, 즉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말한 대로 행동했음이 확실합니다. 즉 김정은 앞에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김정은을 국무위원장, 즉 상관으로 모시고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로 여기면서 김정은에게 유리한 일만 골라서 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일만 골라서 했다는 것은 이미 지난 5년간의 행정 목록으로서 확실하게 사실로 증명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형사 문제로 다룰 거냐? 아니면 행정적 차원에서 다룰 거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반역이라든지 이적 행위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밑에 뭐 군인이 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수준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것은 대역죄 혐의입니다. 대역죄, 영어로 말하면 high treason. 대역죄라고 하면은 보통 체제를 부정하는 것, 국가를 반역하는 정도의 큰 역적 행위를 대역죄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캐낼 거냐? 국방부와 국정원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와 국정원에 그동안에 문재인이가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그 지시 내린 것 중에 헌법에 위반되는 게 뭐냐?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형법에 위반했으면은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행정적 미스라면은 그것은 행정적 어떤 처벌, 소송, 구상권 행사 등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의 하수인이었는데 이 문재인이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했으니까 결국 국정원이 김정은의 부하 노릇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 확실한 증거 1호. 작년에 문재인, 박지원이 국정원의 정신을 새기는 원훈석에다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글씨체로 원훈석을 새겼다. 원훈이라는 것은 국정원의 정신입니다. 국정원의 정신에 김일성주의자의 글씨체를 썼다는 것은 국정원이 김일성 세력, 즉 김정은에 충성하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승만 글씨체로 쓰든지 박정희 글씨체로 쓰든지 백선엽 장군 글씨체로 썼으면은 누가 시비를 겁니까? 그 다음에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문재인을 수사해야 합니다. 박지원이 누굽니까? 김정일 정권에 핵개발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 물건값 5천만 달러를 포함해가지고 물자 5천만 달러 어치를 포함해가지고 5억 달러의 현금을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이적 반역 혐의 아닙니까? 이거 이적 아닙니까? 적을 도운 것 아닙니까? 이거 반역 아닙니까?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당시 국정원이 송금을 했다 이겁니다. 송금을.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뒤에 박지원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야 될 텐데 김정은이 가장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으면은 그 국정원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었느냐 아니면은 김정은을 위해서 뛰었느냐 이거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사는 보통 조사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군, 검, 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반역 혐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반역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국정원이 원장이 바뀌고 하니까 더구나 무엇보다도 국정원 직원들이 아마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이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데 퇴직한 국정원 직원이 이를 갈고 그동안 5년 동안 참았던 것 아닙니까? 더구나 국정원을 이렇게 김정은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국정원을 이끌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남한의 종북 세력과 싸웠던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거기에 터무니없는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조사하고 쫓아내고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역적 아닙니까? 이거 반역 아닙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정은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기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국방부 산하의 국군, 하나는 국정원입니다. 그 국정원을 이런 식으로 일종의 반역기관, 반란단체로 기능하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법률적으로 문제를 구성하려면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 증거를 찾는 것은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국정원이 감청 자료 등등등 해가지고 국정원 자료가 많을 겁니다. 5년 동안 축적된 자료가 그 정보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쉽습니다. 이제 국정원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무서운 일을 벌려야 합니다. 다행히 정치권에서 이제 여기에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니까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은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논평만 하면 안 됩니다. 야당 때는 그냥 논평만 하고 메아리가 없어도 그냥 넘어가지만 여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건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이틀 전에 국가정보원이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한 조치에 대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안보기조 전환을 의미한다. 민주당의 잘못된 안보관과 전련하기 위한 결단이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원내대표의 이야기니까 이것은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부의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정부는 통역당 간첩 사건으로 복역한 신영복의 글씨를 국정원 원음석에 새겼다. 간첩 잡는 국정원에 간첩 혐의자의 서체를 가져온 것이라고 했는데 간첩 혐의자는 이 좀 표현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통역당은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하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의 동생이었습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징역 20년 실형을 살고 나왔어요. 이거는 반역 혐의도 아니고 반역자입니다. 그냥 반역자. 혐의자라고 하면은 이거 안 되죠. 간첩 혐의자보다는 반역자. 쉽게 말하면 역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반역자, 국가 반역자입니다. 국가 반역자의 서체를 가져온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이어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과 국가안보를 철저하게 망가뜨린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새 정부의 인사조치를 비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것도 모자라 대통령 후보를 향해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는 망언을 했다면서 퇴임 이후에는 방송에 출연해서 정치인, 언론인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이른바 X파일 운운하는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북한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점, 원장 재직 당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 사실 등을 문제 삼았는데 이건 다 지역적인 거고, 서훈 씨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초대 국정원장이 돼가지고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 민간인들이 열람하도록 해준 행위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해야죠. 그렇게 공개된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한 사람은 박선원입니다. 박선원 전 1차장에 대해서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선체 결함수를 주장한 전력이 있다. 반미 학생운동과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의 주역이다. 과연 안보와 한미동맹을 고려한 인사였느냐고 했는데, 이 박선원 전 처장은 아주 문제적 인물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운동권 전력을 보면은 친북 운동권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운동권보다도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서 안보 관련 비서관 노릇을 하면서 육자회담에도 참여하고 남북 순회회담 준비에도 참여하는 등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아주 이 박순훈 씨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초리로 지켜봤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2010년에 있었던 3월 26일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입니다. 이거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북한 소행임을 증명하는 1번이라고 쓴 의뢰 파편까지 건져 올렸는데 그게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자는 국민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 김정은 밑에 가서 활약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박지원 밑에서 국정원의 1차장이 북한 담당입니다. 북한 담당 차장을 했습니다.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처음 있는 반역적 인사입니다. 이적적 인사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첫째, 박지원, 박선원, 서훈 이런 사람들이 지휘했던 이 국정원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반역하고 김정은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은 국가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걸 듣고 그냥 좋은 게 좋다 하고 넘어갈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고 협회입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인지 협회인지 이번에 국정원의 지난 5년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문재인 5년을 반역의 시대로 규정해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세력, 문재인 지지 세력, 이 정치 세력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동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분당될 겁니다. 민주당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에도 종북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에 한 게 이건 국가 반역이다라고 확실해지면은, 아,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 거기에 연루됐다가는 내 정치 승리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저항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당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저 민주당을 분당시켜버려야 합니다. 즉 김정은 편과 대한민국 편으로 나눠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지난 5년간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문재인, 박지원, 서훈, 박순원 이 무리가 뭘 했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혁명적 상황입니다. 촛불혁명만 혁명이 아니고 이번에 있었던 이 3월 9일 이 선거야말로 이게 진짜 혁명입니다. 선거혁명입니다. 선거혁명이라는 것은 뭐냐? 지난 5년 동안 반역 무리가 집권했던 대한민국을 세탁을 해가지고 바로 세우는 겁니다. 바로 세운 거. 이거 흙투성이가 된 옷을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다시 정장으로 바꿔야 그 입고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흙투성이가 묻은 그 상태로 입고 미국 CIA 보고 정보 교환하자 하면 하겠습니까? 모처럼 국정원에서 지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 반역, 이적행위, 간첩, 뭐 이런 용어가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무서운 일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 한 30년 동안 대한민국에 침투했던 김일성 세력을 여기서 끝장내야 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